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어요. 워너비 그룹은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위기 가정을 살리는데 힘을 쓰고 있어요. 올해 가을쯤이면 캥거루 재단을 통해 더 많은 소식을 듣게 되겠죠? 또한 미국의 DEA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듯이 마약류 퇴치 운동에도 적극적이에요. 현대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윤 추구 외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워너비 그룹은 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마약의 위험, 특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는 펜타닐이라는 마약에 대해 심각성을 알려드리고, 이 영상을 통해 워너비 그룹이 사회에 공헌할 부분이 여전히 많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건 좀비 영화 같은데? 영화 같다 진짜. 그래, 낮술하면은 저 정도. 근데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최근에 미국의 토니 블링크 국무장관이 마약에 관한 심각성을 전 세계인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은 특히 펜타닐이라는 모르핀보다 100배 이상 강하며 헤로인보다 50배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 현재 골치를 앓고 있어요. 토니 블링크 국무장관이 언급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One of the main reasons we wanted to come together today is because we believe the United States is a canary in the coal mine when it comes to fentanyl.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펜타닐 등 약물 중독을 탄광 속 카나리아로 비유했습니다. 탄광 속 카나리아는 다가올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징후를 뜻합니다. 현지 시간 7일 블링컨 장관은 합성 마약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펜타닐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18세에서 49세 사이 미국인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 펜타닐 중독입니다. 지난해에만 11만 명이 펜타닐 등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라면 약물 문제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Transnational criminal enterprises are turning elsewhere to expand their profits. If we don't act together with fierce urgency, more communities around the world will bear the catastrophic costs. 이런 위기의식에서 출범한 국제협의체에는 한국을 비롯한 80여 개국과 10여 개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다만 펜타닐 원료 최대 생산국인 중국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펜타닐은 소위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는데 이에 대해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펜타닐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이 분비 체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과다하게 분비했다가 그게 다 쏟아지고 난 다음에는 도파민이 아주 없어서 완전히 부족해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 근육 강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근육 강직이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숙이는 형태로 오지만 뒤에 등을 펴는 근육이 완전히 강직이 와버리면요, 이 사람 허리가 요구하듯이 뒤로 꺾어지는 그렇게 나오는 강직도 있어요. 천천히 걷는 거나 서 있는 건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데는 강직이면 쓰러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직은 서 있을 정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붙잡고 있죠. 여기서 보시면 손을 갖다 철조망을 붙잡고 그래도 어떻게든 서 있으려고 유지를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펜타닐이 지금 투여돼가지고 한참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좀비라고 표현을 한 게 조금 적합할진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시데이션 진정이라고 의학 용어로는 그러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의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냥 유지하려고 어떤 뇌의 기능 일부는 작동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았던 좀비를 연상시키는 충격적인 행동 양식과 펜타닐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매우 강한 약성을 보이는 펜타닐의 금단 증상은 인간이 스스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정도로 심각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기도 한답니다. 뇌의 도파민 체계의 붕괴로 인해 뇌가 제대로 명령을 못 내리기 때문이에요. 좀 다른 영상이죠? 허리를 구부리고 느린 행동이 아니에요. 지금 다리를 굽혔다 폈다 계속하고 있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펜타닐이 투약되고 나서 이미 그 효과가 좀 끊겨서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금단 증상으로는
자기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다리의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형태가 금단 증상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지금 다리를 갖다가 굽혔다 폈다 이리저리, 대신에 허리는 좀 구부정하게 있죠. 근육이 강직돼 있던 거가 이제는 조금 풀리면서 이상 운동, 이상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뇌의 도파민 체계가 다 붕괴되면서 제대로 명령을 못 내리는 거죠. 펜타닐이 들어가면 똑바로 걸을 수도 없는데요. 졸린 상태에서 걷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펜타닐이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전달 체계를 망가뜨렸기 때문이랍니다. 지금 이 신호등에서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이분 보이시죠? 펜타닐이 들어가면 왜 똑바로 못 걸을까? 졸린 상태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나 생각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똑바로 걸을 수 있나? 우리가 똑바로 걷는다는 거, 두 발로 걷는다는 건 사실은 되게 정교한 작업이에요. 두 발로 걷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뇌가 걸을 때 필요한 모든 근육들을 갖다가 통합하고 균형적으로 이걸 갖다가 명령을 내려서 이게 한 발 한 발 딱딱 걷는 거거든요. 이미 중추신경계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경 전달 체계를 갖다가 펜타닐이 한번 망가뜨린 거예요. 천천히 좀비처럼 걷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펜타닐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갖다가 조종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펜타닐 때문에 토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치아를 상하게 만들기도 해요. 위산은 산도 2의 강산인데 위산이 입안으로 역류하다 보면 위산으로 인해 치아를 녹이게 된다고 해요. 정말 펜타닐은 무서운 마약인 것 같아요. 이가 좀 특이하죠? 이가 삐죽삐죽하고 중간에 좀 사이가 벌어지고, 이게 펜타닐이나 이제 이런 마약 때문에 심하게 토하고 메스껍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는 사람들은 치아가 사실 저렇게 삼각형으로 오돌톨톨 녹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몸의 위산이 산도가 이 정도의 아주 강산이거든요. 그 위액이 올라와서 계속 입안을 갖다가 자극하니까 치아가 저렇게 부분적으로 녹아가지고 그래서 더 좀비처럼 보일 수 있어요. 펜타닐의 중독이 심할 경우에는 조현병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펜타닐을 계속 투여하다 보면 뇌가 심하게 망가지는데 이런 경우 조현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이분은 펜타닐의 어떤 중독의 현상 중에 조현병의 증상, 환각, 지금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화를 하기도 하고 자기 혼자 떠들고 있죠. 주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혼자 지금 저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조현병과 유사한, 펜타닐이 더 많이 중독됐을 때, 펜타닐이 더 만성적으로 투여됐을 때 이렇게 뇌가 완전히 망가지면 이런 조현병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고. 펜타닐에 중독이 되는 이유는 마약을 한 후의 금단 증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펜타닐의 효과가 사라지면 엄청난 통증이 찾아온대요. 마치 기름에 튀긴 듯한 고통, 뼈를 깎는 듯한 고통, 또는 비틀리는 고통 등이 생겨난대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펜타닐을 찾게 되고 다시 펜타닐을 투여할 때는 예전보다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게 돼요. 결국 이런 게 심해지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된대요. 사실 우리가 왜 중독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행복했길래 그걸 다시 찾을까? 사실 꼭 그것 때문에 마약을 갖다 못 끊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한 번 마약을 하고 그 뒤에 찾아오는 금단 증상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펜타닐의 효과가 끊기면 진짜 통증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통증도 그 약이 이제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 통증에 대응하던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작동을 안 하고 펜타닐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니까 웬만하면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근육통이 너무 심한데 기름에 튀긴 듯한 고통, 뼈를 깎는 고통, 비틀리는 고통,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다시 그걸 해결하려면, 그걸 없애려면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펜타닐이 다시 필요한데 예전과 똑같은 용량을 해서는 또 효과가 없어요. 자꾸 그 용량을 늘리게 돼요. 결국은 이 호흡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결국 호흡.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1분에 한 10회 정도로 숨을 쉬어요. 그래야지 우리 몸에 있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쌓인 이산화탄소를 갖다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관장하는 우리의 뇌의 어떤 호흡 중추에 이 펜타닐 성분이 흡수가 돼서 이 호흡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1분에 12회를 쉬어야 되는데 한 8회, 6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의 산소는 부족해지니까 저산소증에 빠지고, 저산소증이 되면은
이제 뇌가 손상이 되죠. 근데 이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그 저산소증 상태를 갖다가 또 이게 기분 좋은 상태라고 또 느끼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심각하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게 계속 반복되면 뇌사로 이어져서 숨질 수 있고, 아까 이 정도로 이렇게 구부정해서 서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냥 앞에 쓰러져가지고 의식도 없이 그냥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누워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호흡이 억제돼서 완전히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펜타닐은 절대 본인 힘으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마약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게 자신을 지키는 길이랍니다. 사실 마약에 관해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해가 갈수록 마약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2022년 검찰 통계 시스템상의 마약 사건 통계 및 유관기관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에서 보이듯이 2021년도에 적발 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18,395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랍니다. 이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류 공급자와 연락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제 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구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2022년 마약류 사범 단속을 살펴보면 우려가 되는 것은 20대와 30대의 비율이 57.1%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의 마약류 사범도 2.6%를 차지하는 등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터넷과 SNS 등의 보급과 이를 이용한 마약류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젊은 층의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기업 정신을 갖는 워너비 그룹의 힘찬 비상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어요. 사회적 공헌 기업으로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나 혼자가 아닌 우리가 함께 잘 살자는 모든 워너비 그룹의 구성원들을 통해 희망을 가져보고 싶어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주은이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